예, 지금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묻지마 외유 실태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가 관광성 해외 출장 근절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직후에 일부 의원들은 중남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의원들은 이곳에서 일정표에도 없는 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연말 스카우트 의원 연맹 소속 의원 4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남미 출장을 갔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파나마를 거쳐 마지막으로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하루 일정입니다. 오전 10시 멕시코 하원 문화위원장을 면담하고 오후 7시 대사관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공식 일정표에 없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피라미드 유적지입니다. 이곳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나타났는데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한국인 관광객이 찍었습니다. 사진엔 담기지 않았지만 한국당 김정재 의원도 함께였습니다. 셀카도 찍으시고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관광지 이외에는 볼 곳이 없는 곳이거든요. 의원들은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대사관 만찬 일정도 늦췄습니다. 연맹 측은 방문국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했고 네, 여기서 짠 일정에는 들어가 계시진 않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어디를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의원들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피라미드 유적지 가셨던 거 혹시 방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잠깐만 좀. 멕시코 문화관광위원장 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날 저녁에 멕시코 대사 만찬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녀온 거예요. 연말에 있었던 또 다른 출장입니다.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공식 일정도 없는 퀸스타운을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주말 이틀을 보냈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4성급 호텔에 머물며 유명 호수를 구경하고 전망대에도 올랐습니다. 그럼 그냥 호수? 네, 그렇죠. 곤돌라 타시고. 가시는 뭐 그런 거죠. 의원들은 주말 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말 일정을 이렇게 다 묶어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말 아니었어요? 주말이라 특별한 일정은 없었어요. 지찰도 좀 하고 그런 거죠. 경비는 모두 국회 예산, 즉 세금에서 나갔습니다. 교육위는 이번 출장에서 해외 출장으로 배정된 1년치 예산의 74%를 썼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입니다. 저희 JTBC 취재팀은 최근에 일어난 예천군 의원 사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실태도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과 다를 바 없는 관광 일정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태국 등 동남아에 가서 노골적으로 성매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과 와인 축제 현장, 고대 유적지와 두바이몰 앞, 민족쇼를 보고 유람선과 케이블카도 탑니다. 지난 3년간 공개된 시, 군, 구의회 공무 연수 보고서 500여 건을 살펴봤습니다. 공식 일정은 한두 개 끼워 넣거나 아예 관광만 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지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의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공무 연수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그런지 이들의 일정을 뒤따라 가봤습니다. 지난해 2월 수원시 의회는 공무 연수차 2차례 태국을 찾았습니다. 상임위원회 2곳이 하루 차이를 두고 나란히 방콕과 파타야를 방문한 겁니다. 새벽 사원에 들렀다 수상 가옥을 참관하고 녹룩 빌리지 테마파크까지 다녀온 곳이 겹치기도 합니다. 시의회를 간 것 외엔 대부분 관광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악어 농장입니다.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한 의원이 이곳을 방문한 뒤 작성한 보고서는 감상문 수준이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일정이었던 겁니다. 당초 목적은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었지만 보고서엔 시정에 반영할 우수한 사례보다는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가 됐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일정표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스런 일정이 또 있었습니다. 방콕 도심의 한 멤버십 클럽입니다. 태국 정재계 인사나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고급 술집입니다. 현지에선 한국인 관광객도 주 고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연수차 방콕에 오는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도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016년 한국의 한 60대 시의원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사건 때문입니다. ญี่ปุ่นก็มีถอดเดือกางเกงในตัวจะบอกไม่ได้แกใส่สั้นเขาบอกคันไหนบอกเขาเล็กเขาอะไรเขาหนีไม่เล็กนะก็เลยประกาศเขาก็หนีออกมาแล้วไม่ก็ตกใจไม่คิดจะเปิดให้ดูขนาดนั้นไม่อายเขาอยากโชว์ 그래서 실제로 성매매나 이런 것도 불법인 가게고 방에서 자로 출시켜버리니까 저희가 정말 당황했었어요. ถ้าเด็กไม่ไปด้วยใช่ไหมเล็กไม่ไปเนี่ยก็เบิกเหล้ามาเทหน้าร้านก็มีเบิกเหล้ามาแล้วก็เทหน้าร้าน 당시 이 시의원은 공무연수로 방콕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일정표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공식 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이드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돈을 이제 그 여자애한테 지급하겠다라는. 현지 교민은 보안 요원이 출동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집기를 부수고 일행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부터 여기까지 불편이 분들이 있더라고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왜 이 돈 내고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나. 현지 여행 안내원들도 곤혹스럽다고 말합니다. 야간에 꼭 어디를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외유성으로 나와도 어차피 현지에서 왜 적혀진 스케줄 금방 끝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 거죠. 일부 현지 교민들 사이에선 기초단체 의원 방문이나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돈준이 있어가지고 노래까지 달고 그냥 아나무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내자인데 마치 자기 비서 부리듯이.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앞서도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리포트를 보내드렸는데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북 예천군 의원들은 퇴진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이에 농산물 불매 운동까지 벌어져서 예천군 농민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회의장 앞에서도 안에서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사퇴하세요. 사퇴하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논란 18일 만에 군 의원들이 단체로 고개를 숙였지만 군민들의 퇴진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부의장을 사임시키고 새 부의장을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논란이 된 의원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사퇴하고 나가시라고! 이러는 사이 농가의 한숨 소리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냉해도 태풍도 잘 버텨준 사과인데 설 대목을 앞두고 의원발 벼락을 맞았습니다. 터지고 나서부터는 많이 체감 몸에 느끼죠. 다른 사람들 건 안 받는다 이러더라고. 그 서울서. 택배 차량이 들락날락해야 할 사과 물류센터도 파리만 날립니다. 이런데도 군 의원들은 셀프 징계를 하며 제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도쿄 소방청 족보로 잡았습니다. 이거 도저히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예, 흔히 족보라고 하면 시험 볼 때 전해전 어려는 적중률이 높은 예상 그 족보? 문제와 예. 그 답변입니다. 예. 비슷한 현상이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연수 결과 보고서에서 나왔는데요.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일본을 다녀온 뒤에 올 초에 올린 결과 보고서입니다. 예. 잠깐 보면 도쿄 소방청에 가서 물어보기를 질의 부분입니다. 안전방재관 설립 목적은 묻자 본 방재관은 동경의 수해 지역에 설립된 방재관이다라고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3개의 질문을 요약해서 묻고 도쿄 소방청의 답변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약 2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전남 광양시 의회가 마찬가지로 도쿄 소방청을 다녀와서 예. 연수 결과 보고서를 올렸는데 질의와 응답이 똑같습니다. 1번만 예를 들어보면 안전방재관 설립 목적은 물음표, 본소 방재관은 동경의 수해 지역에 설립된 방재관임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네요. 예, 일부 단어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약 2개 단어가 다른 게 있었는데 대부분 똑같습니다. 예. 심지어 이 보고서에 보면 이 지역은 땅이 낮고 그래서 수해가 많다는 얘기였는데요. 이 땅 이는 주격조사 이는 붙여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틀린 겁니다. 예.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뭐 같을 수는 있는데 예. 우연히 예. 근데 이 경우에는 띄어쓰기조차 그대로 똑같이 틀려서 예. 이른바 이제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이기. 이렇게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시의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질의응답은 동행했던 의회 사무국 관계자가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움직이다가 받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 보고서를 보고 만들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저 정도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예. 연수 결과 보고서가 물론 연수 가서도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알차지 못한데 보고서 자체도 알차지 못한 것이 많았는데요. 울산 M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 의회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 공무원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베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중을 지금 오른쪽이 과거 공무원 연수 보고서인데 50, 60%까지 올릴 수 있었다를 그대로 참조해서 올릴 수 있었다고 함이라는 예. 간접 인용 형태로 베껴서 낸 것도 있습니다. 예. 뭐 늘 이럴 때마다 지적이 되지만 이런 연수는 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인데. 예. 예.